바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도로를 덮칩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는 다급하게 차를 돌려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틀 전 밤에는 정읍 내장저수지 인근 절개지에서 바위와 흙이 택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불과 사흘 사이 정읍, 남원, 완주에서 3건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전북에 평균 34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완주 절개지는 2년 전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C등급으로 분류됐지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원 급경사지는 재해 위험성이 높아 정비 계획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지만 제때 정비를 하지 않고 미루는 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읍의 경우 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아예 올해 장마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곧바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비 많이 오고 난 뒤에 이따만한 게 그 철제 안으로 이렇게 자갈 바위 그게 쏟아져 내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곳은 2010년 도로를 내기 위해 산을 깎은 뒤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치고 나서 제가 이제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보면서 이제 면적이 절기사면이 100m가 됐었으면 저희가 이종설물을 등록을 할 거고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도로에 뿌연 흙먼지가 날리더니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굉음과 함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바위는 전깃줄까지 건드려 불꽃이 번쩍입니다. 택시 승객은 공포감에 비명을 지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리며 택시 한 대를 덮쳤습니다. 도로 부딪히면서 우장창창 해버리고 불이 번쩍번쩍 해버려 들어온 게 막 내려앉고 있는 상태에 내가 들어갔어요 거기. 절개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돌과 흙이 도로 100m를 덮어버렸고 산꼭대기에는 바위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경사로 1000여제곱미터가 무너져 내렸고 승용차 한 대보다 더 큰 바위도 같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400mm 넘게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전신주가 파손돼 마을 900여 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아예 나갔으니까 공지집은 저 저런 손전등이 몇 대 되니까 그거 켜고 갔다가 새벽 4시 넘어서 다시 들어왔죠. 사고가 난 야산에 대해서는 위험 등급 분류가 돼 있지 않아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뭐 도로 이런 하천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밀 점검이라든지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장 사항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읍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정밀 진단을 거쳐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고속도로 옆 절개지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위를 감싸 놓았던 철망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크고 작은 돌들과 토사가 고속도로 2개 차로와 갓길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양이 워낙 많아 역부족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로는 한 353제곱미터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게로는 한 700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하행선 군이 효령면 부근에서 절개지가 무너진 건 오늘 오전 7시 27분쯤입니다. 붕괴로 갓길에 정체했던 차량을 25톤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다쳤습니다. 도로공사는 서군이 IC에서 블루터널까지 사고 구간 상하행선을 모두 통제하고 절개지 붕괴로 고립된 차량들을 우회시킨 뒤 상행선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절개지가 무너진 하행선은 토사 제거와 안전 진단이 필요해 통행 재개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절개지 붕괴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지난 이틀 동안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새 최고 110mm의 비가 내린 경북 북부에서도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차량이 고립되고 도로 인근 나무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TBC 박성입니다. 주택 뒤편 옹벽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제 펜스는 완전히 들어누웠고 밀려든 돌덩이에 창고 문도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돌덩이와 토사는 하마터면 주택을 덮칠 뻔했습니다.
포구의 주택 뒤 옹벽이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뒤지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 양주시에서 옹벽 붕괴와 함께 토사가 쏟아지면서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서 한 4분이 오셔가지고 문을 막 두드려 있으니까 여기 벽 무너졌어요. 옹벽이 무너졌으니까 피신하라고. 주민들은 이미 지난 6월 벽에 균열을 발견하고 시청에 민원까지 제기했는데도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붕괴 되기 전에 그 부분이 크랙이 갔다는 사전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빨리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다 보니까 큰 대형 사고를 막게 되는. 양주시는 토지주에게 보수 의견을 전달했고 방수 작업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선 상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에 있는 카페는 빗물이 역류하며 완전히 잠겼고 소방이 출동해 3톤이 넘는 물을 빼냈습니다. 상인들은 비만 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역류를 하고 물을 퍼냈어요. 그래도 소방이 와가지고 전에도 그랬는데 충남 예산에서도 담벼락이 무너져 흙더미가 집 바로 옆까지 들이닥쳤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도시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인력, 취약 지역 중심으로 비 피해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